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그 억울함을 해소하신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중간간이라고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간간은 사실 좀 많이 들어보잖아요. 중간간이 뭐죠, 중간간? 상대방 의사에 반해가지고 이제 약이든 술이든 취해서 저항 못하는 사람한테 하면 중간간 죄명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보통 이제 간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간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간간에 준해서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간죄를 적용이 되고 처벌을 받게 되면 보통 불이익이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전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신상정보 등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재질이 안 좋고 기존에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신상정보 공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취업 제한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라 붙는데 그래서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인 인생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만나기를 하고 그날 만나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어떻게 보면 뭐 분위기가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모텔을 간 거예요. 모텔을 가가지고 스킨십이 있었고 스킨십이 있은 후에 그 다음날 여성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내가 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근데 내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데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사과를 한 거죠. 일단은 아무래도 일이 좀 커지는 게 싫으니까 사과를 일단 했는데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연락이 더 이상 안 되더래요. 더 이상 안 되고 경찰에서 중간간 고소장이 접수가 됐다라는 연락을 받고 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사과 받고 그 증거로 청구해서 냈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오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은 그때 당시에 둘이서 대화를 나눈 내용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잖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아무런 라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건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 내용 같은 걸 좀 받고 그렇게 내용을 봤을 때는 아주 서로 친밀하다. 그렇다고 아주 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연락 주고받다가 만날까요? 라고 하고 만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봤을 때는 의뢰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진짜로 그 여성분의 맛이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면 본인이 술을 마신 그 술집에 가면 CCTV가 있을 거다. 그치. 그러면서 그 CCTV를 확인 한번 해보셔라.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연담을 했을 때 본인이 술집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서 CCTV를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하니까 CCTV를 가서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실제 거기서 둘이서 스킨십을 하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혹시 술집 사장님도 둘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뭐 기억을 하시냐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딱 그것까지 듣고 나서는 이건 진짜 억울한 케이스다라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중간간 사건에 있어가지고 면담을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 둘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술집에서의 스킨십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를 좀 수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중간간죄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건이 피해자가 먼저 가서 경찰에 진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피의자 신분에서 우리가 조사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 준비를 할 때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진술을 할 때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차 진술에서 나는 정말 떳떳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진술하고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억울하시겠네요. 아니면은 그 부분은 본인 말이 더 맞겠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치우쳐 있지.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결국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변호사 상담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해봤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그때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을 하다가 잠깐 볼까요? 라고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관련된 아까 술집 상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나중에 연락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차 진술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내가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수사기관에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좀 치밀하게 하시려면 어느 정도 적어서 상담이라도 받고 가셔야 진술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력을 하나 받으실 수가 있고 추가로 어떻게 있냐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피의자 측에서도 진술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진술을 듣게 되죠? 조사 과정에서 그쵸. 피해자 진술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그렇죠. 피해자는 뭐뭐라고 하는데 맞나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지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진술 내용을
메모를 해서 그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의 뭐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이 진술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변호인이 조사를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이렇게 진술도 하고 피해자 진술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면 결국 이 진술을 깨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출하는 게 뭐죠? 변호인 의견서. 그렇죠. 변호인 의견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호사가 작성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깨려는 객관적인 내용들까지 변호인이 작성을 해서 의견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찰에 접수가 되면 이 서면은 사실 경찰도 보지만 이후에 만약에 검찰로 넘어간다면 검사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된 서면을 통해가지고 변호인이 작성한 서류를 제출을 하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좀 피의자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더욱더 방어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플을 사용해서 이런 사건들 중간간이든 아니면 중강제 왜냐면 술집에서도 뭐 터치했다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어플을 통해서 만남을 가지되 첫날부터 너무 깊은 쪽으로 가지 마시라. 그 전에 라포를 형성해서 좋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방어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근데 첫날을 만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어플 만남은 항상 조심하셔라.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애초에 깊은 관계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 사실 뭐 두 분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되는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해드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만약에 지금과 같이 좀 억울한 케이스라고 할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조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부분을 주장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캐치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